자, 그런데 이 친구하고 이제 저하고 굉장히 좀 친한 친구이자 뭐 동료이자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했던 작업 중에 이 작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대백화점 앞에 가시면 데프리카 조형물이라고 있어요. 데프리카 조형물.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작년에 했던 프라이팬이 녹고 라바콘이 막 흘러내리고 하는 모습들이고, 올해는 또 새롭게 신작으로 해서 이렇게 오아시스와 같이 강아지가 또 예쁘게 이렇게 있는 프로젝트를 이 친구가 진행을 했었는데, 자 보세요. 예술가에게 투자를 하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은 굉장히 슬럼화된 곳이었어요. 하루에 채 10명도 다니지 않고 굉장히 어두웠던 공간이었는데, 이 예술가들이 아주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에 어떠한 예술 행위를 하니까 이 공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변화하게 된 것이죠. 그냥 이 벽은 어제와 똑같은 벽이고요. 이 골목은 어제와 똑같은 골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술적 상상력이 더해지니까 이 공간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상기시키는 공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해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들의 역할인 것이죠. 두 번째,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이 조형물만 보더라도요. 자, 대구 하면 가장 크게 대구를 이렇게 쳐보시면 가장 크게 부정적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더위예요. 그렇게 나왔던 말이 바로 데프리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를 나타내주는 굉장히 부정적 단어였는데, 예술적 상상력을 더해서 예술가들이 작품으로 승화를 시키니까 하나의 좋은 문화자원으로 대표되고, 삭막했던 백화점 앞 도로는 작품 활동이 펼쳐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예술활동이라고 하는 게 아주 고급진 그런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펼쳐질 때 이 행위가 얼마나 아름답게 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되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꿔지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원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백치를 하고 나서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도 이때까지도 사람들이 잘 없었어요. 작품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정현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이렇게 까만색으로 스케치를 한 다음에 채색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작품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이랬던 골목이 지금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골목에 좀 찾아주시는 분이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가 100만 명 정도가 오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였습니다. 요 중간에 이제 빨간색 여기 어닝이 있는 그 밑에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상이 있었던, 노란색 평상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할머니 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인민군 쳐들어오는 줄 알았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그 정도로 좀 이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물론 이 거리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고, 물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장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문화예술을 통해서 한 지역사회가 바뀌어나가는, 한 동네가 바뀌어나가고, 그것이 이 지역사회를 또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기 까만 옷 입은, 다 일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까만 옷 입은 친구가 저예요. 작가들은 다 이렇게 몸을 쓰면서 일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말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에 있고요. 제가 그 거리에 가보시면 이렇게 헌정하는 그 글들을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나이 30쯤에 가장 잘한 일 해서 제가 딱 만 30에, 만 30에 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역의 청년들이 새로운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변화를 해봤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좀 새로운 상상, 우리 이 도시를 상상해보는 새로운 어떤 상상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매년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 영어는 Earth Day라고 하는데요. 1969년에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유조선이 하나 쓰러집니다. 1969년에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유조선이 하나 쓰러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거나 혹은 아주 어렸을 때 태안 앞바다에 삼성 유조선이 쓰러졌던 거 혹시 기억났을 겁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가서 우리가 막 바위도 닦고 뭐 기름 이렇게 제거한다고 아마 이게 전 국민들이 막 이렇게 나섰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실 텐데, 1969년에 비슷하게 이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유조선이 쓰러지는데, 이러면서 전 미국 사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게 돼요. 환경에 대한 관심. 전 미국 사회에. 그리고 이렇게 가다간 더 이상 지구가 버티질 못한다. 우리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변화를 해보자 라고 캠페인을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데니스 헤이즈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입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청년분들 만나면 늘 해드리는데요. 이 캠페인을 이끌었던 사람들, 그래서 지구의 날 이때 대토론을 한번 엽시다 라고 해서 전 세계 한 수천만 명이 모이게 되는데, 이것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게릴로 닐슨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법으로 지구의 날을 법적으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청년들이 어떠한 상상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미국에 있는 청년들은 스케일이 커요. 지역에 있으면, 이게 그냥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유조선이 쓰러진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의 굉장히 지역적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단순히 미국의 환경의 날 이런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환경의 날이 아니라 지구의 날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역에서 액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고의 범위는 전 세계적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청 후적지 혹은 달성 토성의 이런 모습들이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일입니다만, 이러한 모습들은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 전 지구가 나서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날 기념하는 거 뭐 너하고 나하고 만난 지 100일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모습들은 저는 좀 배워야 된다고 봐요. 자, 하여튼 이렇게 지구의 날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 모습들이 이제 우리 집, 그럼 대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1991년에 페놀 오염 사태라는 게 생겨요. 페놀 오염 사태. 여러분들 아마 태어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니까. 1991년에 페놀 오염 사태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구미에서 두산그룹에서 페놀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방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요. 이게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기 시작해요. 하루, 이틀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랬거든요. 떡볶이를 사 먹는데 학교 앞에서 떡볶이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줌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수돗물을 마셨던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기도 하고 사산을 하기도 하고, 이런 지역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환경과 관련된 여러 어떤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고,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좀 격상시켜 보자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992년에 이것을 좀 극복해 나가보자 라고 하는 캠페인이 만들어지는데, 그 캠페인 이름을 바로 지구의 날로 정합니다. 재밌죠? 지구의 날로 정하는데,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2000년에 이 지구의 날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로에서부터 반월당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600m 구간을 중앙로에서부터 반월당까지 600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1년에 딱 하루 그 길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00시부터 24시까지 그 차 없는 거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시민사회가. 그때 2004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000년에 차를 막기 시작하고 2004년에 대구시에서 중앙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뭐 도시재생 프로젝트처럼 정책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중앙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때 이 차 없는 거리가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서 도심 내에서는 차를 좀 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들이 반영이 되고, 이 의견이 마침내 2009년에 중앙로에 대중교통 전용 지구라고 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죠? 자,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지구의 날과 더불어 이 도심을 좀 걸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졌고, 대학 YMCA의 청년들, 여러분들 같은 그냥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도심을 걸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많네. 이 2층 집은 그냥 2층 집이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병원이었네. 여기 가보니까 뭐 대구시 최초의 양옥이네. 이 건물은 화교가 지었네. 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발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청년들이 처음 한 겁니다. 대학 YMCA에서. 그래서 그게 2000년대 중반에 좀 더 있게 되고 여러 의견들, 학자들의 의견이 보태지면서 지금 근대골목 투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바라보는 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이 출발점, 청년들의 새로운 상상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이 큰 생각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어떻게 지역의 정책들이 변화하고, 그리고 이 지역의 정책이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가 보여주는 거죠. 이 출발점에 바로 청년들의 상상이, 지역에 있는 상상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구의 날 생명대회 축제입니다. 내년 4월 22일에 시작을 하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9월 20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또 이 프로젝트를, 이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런 작업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외 사례에 드는 거는 굉장히 좀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도시를 가지고 여러 상상들을 한번 해보자고요. 파리에서 파리플라즈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대구는 이렇게 쭉 해서 신천이 흐르고, 파리는 쭉 해서 이렇게 센강이 흐르잖아요. 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매년 지금 같은 이런 더위 7월 8월에 바캉스 기간 때, 휴가 기간 때 일시적으로 이 대구 같으면 뭐 신천동로나 신천대로예요. 신천동로나 신천대로를 막고 거기에 모래사장을 깔아버렸어요. 모래사장을 깔아가지고 거기를 사람들이 그냥 해변처럼, 비치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시민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센강도 똑같이 대구처럼 이렇게 신천대로, 신천동로가 그냥 차량이 다니는 곳인데 여기에 모래를 붓고 관광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당시 시장이 파리의 대기 오염이 너무 심한데 이것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차를 좀 덜 타게 만들어야겠다. 근데 차를 덜 타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도로를 막고 여기에 문화적인 방법을 좀 쓰자. 그래서 여기를 좀 관광지처럼 만들어내자 라고 해서 이 아이디어를 냈고, 이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서 지금은 한 3.3km 구간 정도 되는 구간을 바스티유부터 해서 이 똘리에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3.3km 되는 구간을 아예 보행자 전용 도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이 바로 안 이달고라고 하는 파리 시장입니다. 이달고 시장이 세느강을 땅에게 돌려주자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고속도로를 끝내고 파리를 숨쉬게 하자. 세느강을 땅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신천에 동로가 없어지고 그 공간이 다 그냥 둔치처럼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쉬고 거기에서 여러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떤 그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분들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차되어 있는 이 주차장에 어떤 새로운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도시가 우리 동네가 얼마나 더 재밌게 바뀌어질 것인가. 자, 저는 에레혼,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에레혼을 기억하시죠? 노웨어입니다만 여기에서 조금만 더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 W라고 하는 것이 where가 아니라 이 O에 붙이면 now and here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nowhere,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만 이것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바로 지금 여기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지역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이 공간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그리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멋있는 얘기죠. 이 얘기를 제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멋있는 얘기는 옛날 사람들이 다 해놓습니다. 천재들이 있어요. 바로 이 얘기는 질 돌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학자가, 현대 철학자가 차이와 반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해놓은 얘기인데요. 이 책은 잠 안 오실 때 정말 내가 불면증이다 할 때 읽어보시면 정말 잠이 잘 와요. 너무 잠이 잘 오는 그런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책인데요. 그럼 지금 여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는 시민들의 상상력의 산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도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시민들의 상상력의 산물이고요. 동네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동네 주민들의 상상력의 산물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상에는 세대와 종교, 성별 이런 것들이 다 없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충분히 받아주는 그런 여유 있는 도시로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 이 강아지가 저희 인디053의 그 보안과 의전을 책임지고 있는 동동이란 강아지인데요. 여기 국채보상공원 가보시면 시비들이 이렇게 좋은 문구들이 돌에 이렇게 많이 바위에 박혀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를 뽑아봤습니다. 청년이 비겁해지면 나라가 위태롭다. 이 친구가 막 이야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상상을 자유롭게 다만 비겁하지 않게 만들어 보신다면 우리 지역이 훨씬 더 좋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연락처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화면으로 뵀습니다만 다음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일에 저도 힘을 좀 보태는 그런 관계로 다시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어디 센터나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또 좋은 분들이 함께 또 강의를 해 주실 테니까 함께 공부 잘 하시고요. 우리 중구에 정말 스마트하게 좀 더 변화할 수 있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다양한 상상력이 보태질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